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진 합동초등학교에 통학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은 어민들이 무더기를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승인받지 않은 자망어구를 사용하거나 어선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황토 사과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28일부터 사흘간 예산 역전시장 일대에서 사과를 비롯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수확 체험도 진행됩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충남에선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의 절반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당진 탑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부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위험천만한 탑동초등학교 통학로. 학부모들은 매일 마음을 졸입니다. 빨리 대화를 해서 저희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 하루라도 빨리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나와서 학교 다닐 때 불안하다는 그런 감정 없이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이에요. 당진시는 통학로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우리 당진시에서 대신 해준다는데 통학로가 설치되는 곳은 교육부 소유 땅. 교육지원청은 당진시가 먼저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무상으로 부지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 허가 시 향후 토지를 매입을 희망한다는 조건으로 내걸었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당진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학생들의 보형성 차원에서 분명히 공공의 목적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장애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서로가 양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지만 통학로를 설치할 경우 부지 매입에 대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상회복계획서와 취득계획서를 지자체에서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청은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 등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탑동초등학교 통학로 설치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당진시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미승인 어구를 사용한 어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꽃게, 대하,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명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의 자망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하거나 어선에 적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처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황토 사과 축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28일부터 사흘간 역전시장 주차장 일대에서 펼쳐지며 코로나19와 과수 화상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열립니다. 축제장에서는 사과를 비롯한 예산군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과 수확 체험도 운영됩니다. 또 이와 함께 가을 풍경과 어울리는 사과 정원과 과수원길을 조성하고 국화로 만든 사과 조형물도 설치됩니다. 겨울철 화목 보일러 화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충남도 내에서 276건의 화목 보일러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로 3명이 숨졌으며 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석 달간 절반가량의 화재가 집중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화재의 77%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는 보일러 사용 전 전문 업체의 점검을 받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대구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입주 점포 중 40%가 타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던 점포들이 있어서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걱정이 컸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농산물 시장은 스프링클러 등 현대화된 소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최근에 자체 화재 점검까지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썼지만 농산물 시장 절반 가까이가 타버리는 일을 막지는 못한 건데요.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열기구와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의 전선이나 전원 플러그에 손상은 없는지, 먼지가 쌓여있진 않은지, 또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 주위에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있다면 멀리 두시고 또 사용 뒤에는 꼭 코드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반대하는 군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육사 충남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규탄에 나섰습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확정된 지역 공약을 무시하는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연이은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대통령 공약을 부정하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은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이 소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일본 사찰 간노지 측은 1953년 간노지가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도난 피해가 발생한 2012년까지 불상을 점유해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서산 부석사 측은 불상은 외구가 약탈해 가져간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외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2012년 국내 절도범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일본 사찰과 소유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산업, 의료용 가스 분야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지 시간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 리퀴드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에어 리퀴드사는 천안 5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3만 제곱미터와 5만 제곱미터 부지에 각각 고순도 특수가스 생산 공장과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답례품은 특산물 결합형, 공예품, 체험형 등 8개 분야로 제시됐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산시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총 43억 원을 투입해 대산 산업단지 주변 안전과 환경, 교통을 개선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실시간 확인, 산단 안전 드론 운영, 스마트 교통관리 등입니다. 일부 서비스는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각기 다른 분야를 통합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충남의 경우 휘발성이 큰 현안들이 많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문이 충남도 예산 담당관실로부터 받은 2023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 65건에 모두 3,883억 원을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만약 도가 요구한 70억 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역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위 현안인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타당성 조사비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요. 도는 당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기획재정부를 통해 10억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는 조만간 서울 여의도에 국회 캠프를 꾸려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영식 정무부지사는 물론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구기선 예산 담당관, 강성만 국비전략팀장 등이 총동원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 지사가 육사 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도는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육사 이전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5시 10분쯤 태안군 남문리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2층 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도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당진시는 25일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5명의 집을 수색해 현장에서 626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압류한 안마의자와 고가 냉장고 등 물품 22점은 공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는 올바른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이 집중호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하천 정비에 나섭니다. 홍성군은 25일 범람 피해가 잦은 하천 정비를 위해 국비 약 2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오는 2026년까지 231억 원을 투입해 광천읍 신촌 재해위험지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 소하천 5곳의 수위 예측을 통해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